안녕하십니까. 탭스 식구 송송호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강의는 탭스 출제 트렌드에 대한 강의고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최근 들어서 탭스 출제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출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험생의 기본 준비 전략을 제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어떤 인강을 통해서 수강하든 상관없이, 학원이든 뭐 독학을 하든 상관없이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숙지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 텐데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혹시 탭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 아예 유형이 뭔지도 모르고 독해 파트 1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일단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 일단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들어야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탭스 출제 트렌드 어떻게 변하고 있냐에 대해서 바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탭스는 쉬워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1호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쉬워지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300점이었던 사람이 500점 받고 700점이었던 사람이 900점 받냐? 그건 아니죠. 왜? 굉장히 못하는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 다 분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의 분별력은 똑같아요. 근데 체감 난이도 자체는 쉬워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점수 분포는 똑같은데 그 체감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난이도는 쉬워지고 있다. 이게 뭐냐?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일단은 너무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냐? 저희가 이렇게 모든 수험생, 저희 수강생들은 한 3,000명 이상을 일일이 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1대1로. 근데 컨설팅을 할 때 뭐 성적표, 그 다음에 다른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기본 실력, 영어 실력,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들로부터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수험생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겠죠. 수년간의 학생들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런 학생들은 이럴 때 잘하고 이럴 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항목화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성적을 유난히 잘 받는 유형의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실제 시험에 응시해도 저희가 분석해도 똑같은 결과인데, 실제 시험에서 과거는 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해석이랑 어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냐? 해석이랑 어휘로부터 변별력이 갖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다가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는데, 뭐 독해라고 치면 독해 문제를 보는데 지문이 잘 해석이 안 돼. 그리고 선택지 갔더니 모르는 어휘가 막 한두 개 있어서 더 고민돼.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한 3, 4문제, 5문제 이상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 나오면서 와,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다. 왜 이렇게 해석 안 됐지? 너무 어렵다.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일단 지문은 뭐 50% 이상으로 한 7, 80% 이해가 돼. 근데 선택지에서 약간 헷갈려. 그래도 내가 맞는 거 고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시험장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전에 비해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해석 어휘로부터 체감 난이도를 조절했다면, 실제 난이도를 조절했다면, 이제는 해석이나 어휘는 좀 더 쉬워졌어요. 다만 대신에 선택지나 지문의 전개, 논리, 패턴, 이런 부분이 좀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해석이나 어휘로부터 그 체감의 난이도를 느끼기 때문에 실제 성적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좀 더 쉬워졌다고 느낀다.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서 영상 좀 뒤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논리 패턴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해석이나 어휘는 좀 쉬워졌구나, 논리 패턴이 좀 더 중요해졌구나.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시험장에서 독해나 청해에서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는 빈도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독해 지문을 봐도 웬만큼 다 이해되고요. 해석이 어렵게 출제되는 지문은 뭐 당연히 40문제 중에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오긴 해요. 요즘도.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대여섯 문제, 6, 7문제 이상으로 굉장히 고난이도 해석 문제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입니다. 이 추세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해석 어휘만 하고 무작정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논리 패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겠죠. 그래서 변하고 있는 탭스, 즉 이제 논리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그 탭스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해서 세 가지 전략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지면 이 슬라이드가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슬라이드만 받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세 가지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출제 패턴으로 성적을 극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패턴이랑 논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의 패턴을 익혀서 역으로 그걸 익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성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저희 컨텐츠가 가장 유명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 이유 때문에 패턴으로 성적을 극대화해 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패턴으로 성적을 극대화하는 점이다. 시험이 점점 이쪽으로 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패턴만으로 되냐? 그건 아니죠. 무조건 기본 실력도 중요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점짜리 학생이 패턴만 열나게 공부한다고 해서 95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자기의 실력에 어느 정도 빈틈이 있는 부분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실력을 보충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무리를 지을 때는 기출문제집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여기다가 적용하면서 계속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실제 시험에서 이런 패턴이 기출문제에 적용이 됐던 게 시험지에 재림을 하겠죠.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해주면 이 세 가지 방향으로만 딱 준비해주면 탭스는 최단기에 졸업할 수 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너무 당연한 거를 모르고 공부하면 그러면 성적이 오르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더 넘어가기 전에 이게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어떤 시험도 이 세 가지 틀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랑 탭스랑 관련이 없는 뭐 수능, 수학을 봐도 사실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기본 실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제 시험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수능 시험을 볼 거면 수능 시험에 어떤 유형인지 수학 올림피아드는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쪽집게 학원들이 왜 유명해요? 유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학의 정석이 왜 유명해요? 같은 개념을 갖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유형 패턴을 나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공부하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제 수능을 보면 수능 기출문제를 갖고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를 갖고 분석하는 것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에 어떤 시험에서든 3단계 접근이 무조건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 패턴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탭스는 지금 트렌드가 점점 이쪽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패턴이죠. 어떻게 패턴을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탭스의 기술이라는 것으로 패턴을 접근하면 되는데요. 탭스의 기술이란 무엇이냐? 탭스의 기술이란 그동안 출제됐던 한 10,000문항 이상이겠죠. 10,000문항 이상의 탭스 문제들을 저희가 9년 동안 항목화시키면서 분석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강의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면서 그 이후로는 시험 분석을 하고 적중률에 맞춰서 더 컨텐츠를 개발해서 보충해서 완벽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10,000문항 계속 쌓이겠죠. 그 10,000문항 이상의 문제들이 어떤 카테고리 안으로 문제 유형들이 항목화된다 이거예요. 딱딱딱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탭스 19는 19가지 19가 19가지 패턴이기 때문에 19거든요. 그만큼 패턴을 완성시켜 놓은 게 이 탭스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인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봤어요. 저희가 이제 응시를 했는데 1번 문제는 뭐 7 패턴, 2번 문제는 5번 패턴, 이렇게 패턴별로 다 적용이 되는 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출문제, 실제 시험은 저희가 문제를 보관하거나 어떻게 빼돌리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기출문제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패턴이 다 적용이 되는구나. 기출문제집 기준 95% 적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패턴이 잘 먹혀 들어가는데 이 패턴이 어떤 거냐,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거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를 준비했고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1.0 리딩 1.0이라는 교재 속에 있는 예시 문제예요. 예시 문제. 그래서 패턴 예시 문제인데 여기를 봤을 때 그냥 일반 탭스 수험생이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자기 이해되는 부분 기준으로 정답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겠죠? 네, 이게 일반적인 풀이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패턴 보여드릴 때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와닿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되셨으면 이제 패턴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지문의 패턴이 딱 정해져 있다. 어떤 유형인지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특정 문장들 봐야 되고 그 다음 세부적인 문장들도 참고해서 선택지에서는 어떤 문장이 정답의 유형과 어떤 선택지가 오답의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지문을 어떻게 하냐? 5초의 시간만 딱 투자하거든요. 5초의 시간으로 뭘 하냐면 지문을 쏘아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훑어보는 건데 그냥 다 읽는 게 아니고 쏘아본다, 쏘아보기라고 하거든요. 5초 동안 쏘아보면 19가지 패턴 속에 각각의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그 단서들을 다 표기하고 그 단서들을 기준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 지문은 일단 여기부터 읽고 그 다음에 어디 읽어야겠다. 어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찍기라든지 요령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 보면 오케이 물음표 있네. 여기 research라는 단어 있네. 그럼 일단 질문이 만약에 첫 문장에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조건 그 지문의 주제문이다. 그 대답이 바로 뒷문장에 있네. 여기 지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research 있었지. 연구 결과는 결과에 대한 그 결과값이, 그 결과 내용이 결과의 주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결과의 주제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주제, 연구 결과 부분도 주제.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연구 결과와 이 질문에 대한 뒷받침 근거겠지. 요렇게 딱 파악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읽고 문제 풀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예시인데 이렇게 딱 풀고 선택지 내려가면 그래 이럴 때는 이런 정답이 나오지 C 이렇게 딱 푸는 게 이제 패턴형 문제 접근법이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다 해내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이 패턴대로 접근해서 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갔어요. 실제 출제된 문제예요. 기출문제집에도 나와 있는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이걸 봤을 때 만약에 그냥 아까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면 아예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아예 주제가 관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판 다른 지문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패턴별로 접근한다. 그러면 또 5초 쏘아보는 거죠. 5초 쏘아봤을 때 어떤 단서들이 보이냐? 첫 문장에 물음표 있네. 리서치가 바로 이어서 나오네. 오케이, 나머지 부분 뒷받침 근거겠지. 똑같은 논리로 되고 있어요,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질문이 첫 문장에 나왔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답이겠지. 주제문이겠지. 그다음에 research, 연구 결과 내용도 그 주제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지. 두 개를 읽으면 결국에 선택지에 정답이 나오겠지. 똑같은 논리죠, 아까랑. 심지어 단서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이제 패턴형 문제풀이법이고 이렇게 해야
실제 훈련을 할 때 실제 시험 가서 했던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재림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게 이제 패턴들이다. 네. 모든 문제, 탭스 리딩 그리고 탭스 리스닝, 독해청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패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험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시험에 청해와 독해를 1번부터 60번, 1번부터 40번 이거를 다 분석을 합니다. 스스로. 저희끼리, 연구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아, 이런 단서들 이렇게 잘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분석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다. 독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 저희가 응시하는 시험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시험마다 기록하고 있고 빈틈이 거의 없다 이거죠. 패턴으로만 가도 빈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냥 단순 요령이라든지 찍히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2년 연속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전국 최고 득점자를 저희가 2년 연속 석권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커리큘럼에 빈틈이 있으면 애초에 최고 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문제를 막 틀리겠죠. 이렇게 커리큘럼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료들을 저희는 이제 분석 자료집이라고 수강생들한테 보내드리는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런 거를 지금 수년간의 자료들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패턴들 기준으로 기출문제집에 적용해주면서 직접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실제 문제들은 지금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집들은 저희가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저작권 때문에 어떻게 강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배포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실제 기출문제집 공식 기출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설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기준 95% 이상의 적중률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패턴의 적중률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패턴으로 공부하는 게 첫 번째 탭스의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죠? 그쵸? 문제 출제 패턴으로 성적을 극대화하는 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상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이 극대화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부족한 해석 실력이 분명히 사람마다 부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성적이 거의 근접한 사람이어도 부족한 해석 능력, 즉 문법, 어휘, 구문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 해도 탭스랑은 그냥 탭스랑 일반 영어랑 또 다르기 때문에 탭스에 맞는 해석 실력을 키워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게 탭스의 해석입니다. 그냥 일반 해석이 아니고 탭스의 해석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영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영어책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탭스 해석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탭스식으로 구문과 어휘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탭스식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시험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능 영어, 토익, 토플 다 시험이 다르잖아요. 탭스랑. 근데 얘네들 예를 들어서 독해 기준으로 두세 문장을 뽑아내서 각각 보면 영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문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런 문체면 토익 지문이야. 이런 문체면 일단 토플 쪽 같아. 이런 구문은 이거는 탭스에 자주 출제되는 거. 이렇게 다 나뉘거든요. 성격들이.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탭스식의 탭스가 좋아하는 문체와 용어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줘야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순수 실력이라 하지만 탭스 맞춤형으로 공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특히 700점 이하인 학생들, 한 650점 이하인 학생들, 이분들은 일단 기초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150점 이상 뭔가 한 200점, 300점 극대화해야 된다면 해석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냐? 탭스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강의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그 해석의 5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로 탭스식 구문, 어휘, 문법을 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 5 딱 끝내면 탭스 지문을 다시 봤을 때 해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실 이것만 딱 하면 굉장히 간결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끝내면 시험장에 가서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기초적인 부분 다루고요. 뭐 하나하나씩은 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어쨌든 문장의 기본 뼈대와 수식, 그러니까 완전 단순화시켜서 그거를 살찌우는 방법, 이게 이제 문법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탭스에서 빈출되는 구문들 50개 약간 이상이거든요. 50개 이상. 그 빈출 구문들을 제공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휘에 대해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어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탭스 어휘는. 이 부분 출판된 교재, 저희 교재를 갖고 하고 마지막에 이런 걸 갖고 체화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하는 이 탭스의 해석의 5단계. 이게 이제 강의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1대1 컨설팅이 됩니다. 1대1 컨설팅. 저희는 수험생이 모든 수강생에게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아까 패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있는 것들, 저희가 분석해내온 내용,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쵸? 근데 탭스 해석 기본 실력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은 700점이라 해도 같은 700점 학생 3명이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의 실력이나 편차가 너무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문법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 떨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다 다르거든요. 이 학생들을 그냥 성적대별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그렇게 열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상황을 저희가 냉정하게 진단해서 3,000명 그동안의 수년간의 학생들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 기반으로 최적화된 공부 방향 및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 자료들은 또 저희 카페 게시판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또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컨설팅까지 해야 사실 해석이나 기본 실력이 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1대1 컨설팅을 안 받으시더라도 뭐 주변에 영어를 굉장히 잘 아는, 그러니까 그냥 잘하면 안 되고 잘 아는 친구나 뭐 선배한테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탭스의 해석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부족한 실력은 탭스 해석으로 또 채워 넣어야 되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딱 한 단계가 남죠. 뭐겠어요? 네, 기출 문제집으로 마무리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나 해석, 특히 패턴 부분을 기출 문제집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실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출 문제집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탭스 공식 기출 분석,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제 기출 문제로 해야겠죠. 서울대 공식 기출 문제. 이거 넥서스 출판사 제휴 맺어서 저희가 이제 해설권 다 따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사실 패턴이 있다 강조해 드리고 해도 실제 시험에 가면 이거 뭔가 제가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많아서 실제 기출 문제집을 갖고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고 본인도 공부할 때 훨씬 스스로 확신에 찬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기출로 해야 되고 기출 문제집을 단순 해석으로 내지는 단순 문법, 단순 어휘, 단순 직독직해 이렇게 풀이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기출 문제의 낭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영어 선생님들은 그냥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주고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정답이 되겠지? 결과론적인 얘기만 계속 퍼붓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탭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는 최소한 기출문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는 무조건 기출 어떤 유형이 나오니까 이 유형이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고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배워가야 실제 시험에서 기출문제랑 비슷하구나. 패턴들이 재림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탭스가 문제은행식의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나왔던 이 지문이네? 그냥 그대로 정답 골라야지. 해석이 그대로 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되지 않아요. 기출문제는. 무조건 분석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 체화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을 패턴을 파악해줘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출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쵸?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 공식 기출문제를 갖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다뤄봤는데요. 탭스 19는 그러면은 그 세 개를 어떻게 가르치냐, 전체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한번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청해, 문법, 어휘, 독해, 탭스의 네 가지 파트죠. 네 가지 파트인데 청해, 리스닝은 400점, 독해도 400점이고 그래서 문법, 어휘는 100점씩 해서 총 990점이죠. 보시면 일단 청해 같은 경우는 파트가 네 가지 있죠. 청해 내에서 파트 네 가지에 그 지문 그리고 대본 패턴이 존재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파트 1에는 어떤 패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정답의 유형은 요렇게 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매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이 나오죠. 그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선택 그 종이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요. 청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그 선택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게 아니고 질문이 나오면 오케이, 이건 이 유형이니까 정답은 요런 거밖에 될 수 없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중에서 아닌 거는 함정이 나오는 거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함정이었어. 바로 탈락시킬 수 있고. 이게 청해의 기본 패턴 접근 방향입니다. 그게 청해 단기 접근법, 그 다음에 중기, 어휘나 기타 실력, 그리고 장기, 실제 듣는 능력.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는 어휘인데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듣는 능력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게 청해.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아까 가볍게 설명드렸던 그 쏘아보기에 19가지 패턴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가벼운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짧은 강의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하나 보여드렸던 거고 19개의 패턴을 다루게 되면 굉장히 꽉 찬 이제 탭스 지문이나 다른 지문을 봐도 굉장히 이건 이런 패턴이구나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패턴을 유형화 시켰고요. 그 외에도 뭐 연결어 파트, 코렉트 파트, 추론 파트, 파트 3파트마다 공식이라든지 다른 패턴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마다 또 다른 접근법을 다루게 된다. 종합적으로 독해의 논리적인 부분 다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 어휘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탭스의 해석, 그렇죠? 해석에 5단계 있었고 문법, 구문, 어휘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자료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탭스의 기술 리스닝, 그 다음에 탭스의 기술 리딩, 그리고 탭스의 해석 여기까지 강의고 그 다음에 1대1 컨설팅과 보충 자료 이렇게 해서 되고 마무리는 뭘로 짓는다? 기출문제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탭스 19의 전체 커리큘럼이자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1, 2, 3단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뭐 방금 전에는 사실 탭스 19에 대한 소개였고 여러분들 중에 탭스 19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탭스의 트렌드에 맞춘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되냐?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기출문제. 이 슬라이드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자료로 어떤 경로로 공부하시든 꼭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보면 첫 번째 패턴은 탭스의 기술로, 두 번째는 탭스의 해석으로, 세 번째는 공식 기출 분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고 기술 같은 경우는 청해, 독해 800점을 책임져주는 파트고 탭스의 해석은 어휘, 문법 그리고 그 외에 청해, 독해에 적용되는 모든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주는 파트. 마지막으로는 공식으로 마무리 지어서 실제 시험에 어떻게 재림하는지 볼 수 있는 마무리 파트. 이렇게 세 가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패턴, 해석, 기출문제집 트렌드가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거기에 따른 최단기 성적 상승 저희 탭스 19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짧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실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